세 번째 변신을 합니다. 사실은 비주류 소장파 정치인에서 아스팔트 보수가 됩니다. 참 이것도 김문수 후보의 인생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제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보수의 거위 역할을 했잖아요. 그 잘 나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맞서 싸우면서 과거사 문제 얘기를 하고 뭐 집단 지도체제 얘기하면서 맞서 싸우더니,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킴이처럼 바뀝니다. 묘해요,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싸우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몰락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로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게 인간적인 도리라면서. 그러면서 아스팔트 보수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2020년에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함께. 청와대, 국회, 대법원, 방송, 민노총, 정교조, 지자체까지 모두 적화가 됐다면서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기 위해 자유통일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스팔트 보수가 되죠. 지금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이런 거예요. 노동운동도 하고 민주화운동 세게 했어요. 보수정당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어요, 한번. 하지만 그때도 그래도 독재에 반대하고 막 이런 민주화 노동의 힘을 갖고 가다가 완전히 또 세 번째 변신은 아스팔트 보수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김문수 후보의 일관되는 그 청년 부정부패와 또 비주류적인 이 시각은 또 이어짐이지만 또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한 변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관,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또 공격을 받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건국절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중도로 확산하는데 이때의 이력이 또 부담이 되는 대목이 또 발생을 하는데, 본인은 또 자유에 대한 이제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는 이제 자유통일당은 아무 관련도 없고 소통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건 이때는 아스팔트 보수로 변하면서 중앙정치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중앙으로 올라오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위촉이 됩니다. 이것도 장관급 자리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좀 논란이 되기도 하죠.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막 야당 의원들이 나가라 그래갖고 막 퇴장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2024년 8월, 작년 8월에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이 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돼서 첫날 행보를 제가 봤더니 또 엄청 친노동자적인 행보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을 하고요. 노동약자보호법도 추진을 하고, 임금 체불, 노동자한테 임금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체불을 전액 청산하라고 하고 그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벌해라라는 걸 지시를 내립니다. 엄청 노동자적인 또 지시를 내려요. 분이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오래전부터. 노동자의 또 애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최근이에요. 계엄 터지고 나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를 앉아서 거부하면서 갑자기 대선 후보로 떠오릅니다. 결정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떠오른.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56.53%로 한동훈 후보와 두 사람 결선 가서 당선되고,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다가 협상 실패했지만 기사회생에서 막 후보 교체한다고 막 했었는데 기사회생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길었습니다, 그죠? 워낙 정치 인생이 길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치 인생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또 다시 한번 링크를 좀 띄워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신 분은 왜 김문수 후보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도 세 번의 정치적 고비 편에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김문수 두 사람이 어떤 정치 인생을 걸어왔는지.